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10점을 향한 진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초보 때는 이 말을 들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치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완치를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볼 수도 있고 5년 이상 재발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완치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환자라면 누구나 완치의 꿈을 안고 병원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아프지 않고 싶은 것이 모든 환자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최대한 완쾌되도록 돕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한의사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학생 시절 의료봉사 때부터 저는 항상 많은 환자를 보고 싶었습니다.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때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했던 사량도는 하루에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 한적한 섬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환자를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성심껏 진료했습니다. 섬이라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보험약을 구비해두고 환자분들에게 처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이 점차 늘었고 제가 떠날 무렵에는 환자 수가 거의 2배가 증가된 상태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의원을 개원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의원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 이는 다른 한의원의 참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일독회차라는 말처럼 환자들을 금방 낫게 해주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에 담이 결리거나 허리가 삐끗해서 온 환자들은 금방 나아서 갔지만 만성질환의 환자들이 올 때에는 몇 달씩 잡고 씨름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버텨주는 환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낫지 않는 환자들이 올 때 잘 끌고 가면서 만족할 수 있는 치료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몇 점짜리 한의사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떤 분야에서 몇 점짜리 한의사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원에 대한 스워트 분석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분명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임상적으로 깊이가 부족한 편입니다. 무엇이든 끝까지 파고드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초음파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미국 초음파사 자격증을 따서 가이드 약침을 시술하는 원장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또한 춘하나 도침 같은 특정 분야에서 깊이 연구하고 명성을 쌓는 원장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노고와 성취에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꼼꼼히 촉진하며 한 번 본 환자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 경영에 관심이 많고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비교하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빠릅니다. 외모에서도 한의사의 이미지를 풍기고 목소리도 중후하다는 평가를 자주 받아 환자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이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 선택과 집중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공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적으로나 경영적으로나 모두 뛰어난 한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고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의사가 된 것 역시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가 사실 진정한 시작입니다. 면허는 마음대로 진료하라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지 장롱 면허로 남을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갈고 닦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의사가 되고 나서도 저희는 끊임없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합니다. 사람의 몸에 대한 공부는 끝이 없는 공부인 듯 합니다. 이재마 선생님도 생이 끝날 때까지 연구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의수세본도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의대 공부는 6년이지만 한의사로서의 공부는 60년인 듯 합니다. 오늘 오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매일 배운다고 생각하면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한 명의 환자들에게도 반드시 배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기존에 아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늘 학문은 발달하고 새로운 지식은 발전합니다. 한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의 역사는 수천 년이지만 제도권 안에 편입되어 현대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의학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
사암침이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고 1층과 같은 원위치열이 유행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후 근육학과 채침이 대세가 되기도 하였고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편입된 후부터는 추나기술이 보원장을 채용하는 필수 요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와 영상 진단을 활용한 진료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의학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한의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도 로컬 현장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환자만 많이 오면 성공하는 한의원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때는 과거처럼 환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길 어려울 뿐더러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분야를 최대한 살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이곳에 가면 정말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과목을 특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약한 분야, 기회가 되는 분야, 위협이 되는 분야를 철저히 분석하는, 즉 개인적으로도 스워트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 파리올림픽 때 사격에서 금메달을 딴 김예지 선수가 루이비통 광고를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격과 루이비통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격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탁월한 기량 그리고 남다른 분위기가 루이비통 광고 담당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도 과거 미스터 트롯에 나오기 전까지 오랫동안의 무명 생활을 겪었습니다. 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성, 끊임없는 자기 관리를 통해서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남자 단체전 팀이 무려 6번을 다 연속으로 10점을 쏘아서 10-10-10을 외치는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점이 아닌 9점을 쏘면 아쉬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자신만의 분야에서는 10점을 쏠 수 있는 한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10점을 향한 진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완연한 봄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